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해몽성입니다. 오늘 뉴스 라인업이 진짜 만만치 않아요. 정치, 경제, 국제, 스포츠 그리고 날씨까지 한 바퀴 싹 돌아볼 건데요. 이 채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면 저희가 매번 콕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좋아요도 하나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한성수 국무총리 임명.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가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수 국무총리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이로써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한 건데요. 이 대목에서 벌써 여러 생각이 스치죠. 첫 여성 총리가 누구였는지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번에 두 번째 자리를 한성숙 신임 총리가 채우게 된 겁니다. 한 총리는 김민석 전 총리에 이어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을 이끌게 되는데요. 정부 1기와 2기의 색깔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해지는 지점이에요. 내각 인선이 바뀌면 정책 우선순위도 자연스럽게 재조정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앞으로 한 총리가 어떤 국정 운영 스타일을 보여줄지 해몽성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 회동. 이어서 정치권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오찬 회동을 갖는다고 하죠. 이 자리에서 여당 내 계파 갈등 수습이 주요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당 내부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마주 앉는 자리 자체가 상징성이 크잖아요. 특히 지금 당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이라 이번 오찬이 통합의 메시지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해석을 낳을지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온통 여기로 쏠려 있습니다. 오찬 이후 나오는 발언 하나하나가 다 뉴스거리가 될 것 같은 분위기네요. 세 번째 소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전국, 야당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징계 전국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당내 긴장감이 확 올라간 상황인데요.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는 국회의원이 한둘이 아니라 다수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당내 징계라는 게 몇 명 선에서 조용히 끝나면 큰 파장이 없는데 대상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개파가 힘겨루기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여요. 국민의힘 내부가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이 부분도 계속 팔로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네 번째 소식, 미국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제동, 이제 눈을 밖으로 돌려서 미국 소식 가보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출생시민권이라는 건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걸 손보려고 행정명령을 밀어붙였던 거죠. 그런데 연방대법원이 여기에 급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이 판단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이민정책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사법부와 행정부의 힘겨루기가 이민 이슈에서 또 한 번 재현된 셈인데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흘러갈지 국제 정치 팬이라면 눈여겨보셔야 할 대목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 네타냐후 총리의 레바논 철군 거부, 중동 소식도 빼놓을 수 없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무장한 헤즈볼라가 존재하는 한 레바논에서 철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과 헤즈볼라를 향한 강경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동 정세가 여전히 살얼음판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 소식이에요. 철군 여부는 단순히 군사 문제를 넘어서 지역 전체의 안보 지형을 좌우하는 사안이다 보니 이번 발언 하나하나에 담긴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여섯 번째 소식, 미국과 이란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이어지는 중동발 소식인데 이번엔 조금 다른 결의 뉴스예요.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이루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핵심 길목이잖아요. 여기가 막히느냐 뚫리느냐에 따라 국제 유가와 에너지 안보가 출렁이는데 이번에 통항이 재개되면서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기존보다 낮은 단계인 주의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조정에 따라서 그동안 시행되던 공공부문 차량 이부제도 함께 해제됐고요. 국민 입장에서는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서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곱 번째 소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800조 원 투자, 경제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에 무려 8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자릿수만 봐도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이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면 해당 지역의 산업 지형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수준이에요. 다만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려면 안정적인 전력과 물 공급이 필수적이라서 이 부분이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규모 팹을 돌리는 데 필요한 전력량과 용수량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 보니 인프라 준비가 관건이 될 텐데요. 그럼에도 지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벌써부터 크게 부풀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덟 번째 소식, 동탄 기흥구리 3중 규제, 부동산 소식도 짚고 갈게요.
정부가 동탄, 기흥, 구리 세 지역을 이른바 삼중 규제로 묶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인데요. 규제를 세 겹으로 겹쳐서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삼중 규제라는 표현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식의 지역별 규제는 늘 풍선 효과라는 우려를 동반하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말이에요. 이번 삼중 규제 이후 인접 지역이나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갈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소식, 뉴욕 증시 상반기 마지막 날 강세, 이번엔 글로벌 증시 이야기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에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지수가 모두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3대 지수가 다 같이 오르면서 장을 시작했다는 건 투자 심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읽힐 수 있겠습니다. 열 번째 소식, 정몽규 축구협회장 사퇴와 야유, 이제 스포츠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대한축구협회장 정몽규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며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축구 팬들의 거센 야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쌓였던 팬들의 불만이 이번 사퇴 발표와 맞물려서 한꺼번에 터져나온 모습으로 보입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는 했지만 이미 성난 여론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던 셈이죠.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차기 리더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협회를 이끌 다음 인물이 누가 될지, 그리고 그 인물이 어떤 계획을 들고 나올지에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어요. 11번째 소식, 손흥민 귀국과 죄송하다는 소감. 같은 날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도 귀국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팬들 앞에서 죄송하다는 짧은 소감을 남겼는데요. 그 말 한마디에 월드컵 탈락에 대한 아쉬움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주장으로서 짊어졌을 책임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라 팬들 입장에서도 마음이 복잡할 것 같아요. 짧은 한마디이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12번째 소식, 일본 정치인의 홍명보 감독 옹호, 축구 관련해서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의 한 정치인이 홍명보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발언을 두고 국내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아예 홍명보 감독을 일본으로 초청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반응이라 그런지 화제성이 상당한 소식이에요. 13번째 소식,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 1943명. 이제 안타까운 국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사망자가 1943명에 달했습니다. 유엔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긴급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최대 50만 명에게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숫자로만 봐도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는데요.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폭넓게 이루어지느냐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14번째 소식, 미 공군 B-2 스텔스 폭격기 대한 미사일 발사. 군사 안보 소식도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미국 공군이 B-2 스텔스 폭격기를 이용해서 장거리 대한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 시험이 중국 군함에 대한 전략적 위협을 강화하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B-2는 원래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은밀 침투가 특기인 폭격기잖아요. 여기에 장거리 대한 미사일 발사 능력까지 입증되면서 해상 전력 견제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5번째 소식, 오늘의 날씨. 마지막으로 날씨 소식 전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중부지방은 폭염 속에서도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더위와 비가 같이 오는 좀 변덕스러운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남부와 제주 지역은 본격적으로 장마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특히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까지 발령된 상태라서 해당 지역 시청자분들은 외출하실 때 우산이랑 안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정치부터 경제, 국제, 스포츠, 날씨까지 한 바퀴 싹 돌아봤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면 다음 소식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해몽성은 다음에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